여러분, 결국 유럽이 셧다운, 봉쇄하고 말았습니다. 유럽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질 거라 하는 예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당장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2차 봉쇄 조치를 발표를 했잖아요. 여기에 영국도 가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나 벨기에도 지금 계속 가세를 했고요. 뭐 스페인도 거의 가세를 한 거나 다름이 없고요. 그만큼 유럽 경제가 아주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럽에 뭐 미국도 확진자가 지금 86,300명이면 적은 게 아닙니다. 8만 명대는 엄청난 거예요. 10만 명대까지 갔다가 좀 떨어진 건 하지만 그래도 86,300명이라는 숫자는 진짜 엄청납니다. 그런데 프랑스 보세요. 프랑스 35,600명입니다. 35,600명. 이게 43,000만 명까지 갔다가 좀 떨어졌긴 했지만 그래도 35,600명이죠. 이탈리아 31,800명입니다. 엄청나죠. 지금 2차가 더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영국도 21,90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21,900명까지.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유럽들 각국이 다 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요, 잉글랜드 전역에 4주간 봉쇄 조치를 단행을 했어요. 지난 3월에 봉쇄 조치를 단행한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영국은 계속해서 경제가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요, 안 되겠다, 절대로 1단계 같은, 그러니까 그 코로나 확산 1차 확산기처럼 그렇게 경제 봉쇄 조치는 안 하겠다 계속 다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영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잉글랜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뭐 웨일스나 스코틀랜드나 여기는 자치주 자체 내로 웨일스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마 이것도 쉽지 않아요. 북아일랜드도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슈퍼마켓에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생필품을 쟁여두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화장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일부 품목은 벌써 동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이대로 계속 가면 영국은 4,000명까지도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예상을 합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도 부분 봉쇄 조치를 지금 단행을 했습니다. 필수 사업장만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는 재택근무로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1단계 조치 때보다 1차 확산기 때보다가 조금 더 강화된 모양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예요. 11월 한 달 내내 부분 봉쇄 조치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호텔이나 음식점, 비필수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한다. 장례식을 제외한 모든 행사는 금지한다. 오전 6시까지만 통행을 하고 다 통행 금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도 지금 전역을 지금 통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혹은 비필수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 제한 조치를 이미 단행을 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주별로 하기는 하지만 일단 메르켈 총리가 각 주에다가 전부 다 밤 9시 이후에 영업을 아예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요. 여기다가 비필수 시설에 대해서 마찬가지 여기도 폐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럽 전체가 거의 뭐 봉쇄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공황에 대한 걱정들이 하나씩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대공황에 대한 걱정들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1차 확산기에
야, 이거 대공황의 위기만큼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차 확산기가 되니까 지금 사망자나 신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영국도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하루 사망자가 4,000명이 넘을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4,000명이 넘을 거라. 예. 당장 의료대란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유럽 전역이 말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 명, 3만 명이 되고 4만 명, 심지어는 5만 명까지도 건접할 정도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유럽 전역이 의료가 대란이 일어난다. 사람이 부족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오죽했으면 세계보건기구의 유럽 국장, 유럽 국장이 긴급회의를 지금 하면서 뭐라고 했나 하면 한 주간에 유럽의 신규 확진자가 150만 명이나 늘었다. 이거는 팬데믹이 들어선 이후 지금 최대 증가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결국은 이게 대공황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다행히 말입니다. 이렇게 비필수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가 문을 닫고 있지만, 그죠? 문을 닫고 있지만 학교는 지금 문을 안 닫고 있어요. 회사는 회사들의 어떤 자체 방역으로 지금 묶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도 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1차 확산기 때보다는 좀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경제가 그만큼 돌아가게 한다는 거잖아요. 공장도 당연히 돌리고 있고요. 공장도.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 그 신규 확진자가 나온 지역만 좀 빼낼 정도지 공장을 완전히 봉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 확산기 때보다는 좀 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1차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마이너스 10% 넘게 떨어졌잖아요. 그게 2분기입니다. 3분기는 12.7%가 성장할 정도로 유럽의 어떤 증가세를 보여오다가 4분기 또 시원찮다 이렇게 봅니다. 또 시원찮다. 당장 말입니다.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확 늘어나니까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이 뚝뚝 떨어져서 지금 37달러에 근접할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40달러가 넘어서면서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나 이런 말을 했지만 유가가 떨어지는 걸 봐서는요. 공장을 그만큼 덜 돌린다는 이야기예요. 북해산 브렌트유는 유럽이 주로 소비하잖아요. 그죠? 유럽이. 이 말은 공급이 과잉이 되니까 수요는 그만큼 못 미치니까 유가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북해산 브렌트유 자체가 이게 37불까지 떨어진다는 것은요. 폭락이라고 지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37불까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끝에 보시면 기울기가 우하향하고 있죠. 우하향. 그러면 계속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유예요. 영국의 확진자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이게 유럽이 늘어나는 것과 지금 거의 진배가 없거든요. 유럽의 신규 확진자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만큼 유가는 계속 빠진다. 신규 확진자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유가는 우하향 곡선을 그린다. 그러면 경제가 계속 좋아지지 않는다. 이게 만약에 더 떨어진다. 공급 과잉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유럽 경제의 대공황의 어떤 위기, 위험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각국도 유럽 각국도 웬만하면 대공황을 안 가기 위해서 모두가 엄청 노력을 해요. 이 와중에도 학교를 등교하게 하고 공장을 돌리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 늘어날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대공황의 전조는 지금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게다가 유럽이 이 정도고요. 미국의 대선 후가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졌는데 아주 근소한 차로 졌다 이러면 대선 불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결국 연방 대법원으로 그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와중에 연방 대법원이 다시 결정하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길겠어요. 최소 몇 주 이상 걸린다고 이미 이야기를 하잖아요. 몇 주 이상 걸렸을 때 미국의 대공황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집세를 지금 12월 말까지 밀린 사람들이 3천만에서 4천만 가구라고 하니까 이게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자칫 폭동에 대한 위험까지도 지금 상존하거든요. 어떤 식이 되든 폭동이 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가 굉장히 어려운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대공황의 전조. 여러분 우리는 각자 도생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